어머님, 아버님, 잠시만요. 혹시 여러분이 국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온 배추가 사실은 우리 집 김장을 통째로 망치러 온 스파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이 귀한 김치에 가짜 배추가 숨어들어 김치 맛을 망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에밀리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노인 건강을 위해 25년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 며느리도 모르는 이 배추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에 김치를 정말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식탁에 올라오는 배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시장에서 국산 배추라고 믿고 사오지만 실제로는 3개월 동안 먼 바닷길을 건너온 장거리 운송용 배추가 셋 중 하나꼴로 섞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배추들은 왜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김치가 되기를 아예 거부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샀던 재료 하나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김치를 맛도 건강도 모두 놓치는 이 억울한 상황.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멀쩡한 이 화장발 배추를 단 2초 만에 구별해내는 세 가지 비밀의 열쇠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법만 확실히 아시면 김장철에 절대 손해볼 일 없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어머님의 김장, 자존심까지 모두 지켜주는 진짜 금배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수입 통계 보셨나요? 신선 배추가 불과 1년 만에 무려 2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이 일부 악덕업자들의 손을 거쳐 마치 예쁘게 포장한 선물처럼 우리 시장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배추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뿌리에는 나 해외파예요 라고 적힌 기계, 절단 흔적이, 겉잎에는 내 신선도는 가짜예요 라는 화장술이 숨어 있죠. 이 지혜를 오늘 꼭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의 김장철 걱정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정보가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이 배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직접 상담했던 62세 박순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덕님은 서울 노원구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죠. 순덕이네, 김치 맛은 정말 끝내준다. 이런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박순덕님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단골 상인분한테 그날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오시는 게 일과였죠. 배추가 좋아야 김치가 산다는 게 박순덕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단골한테서 배추를 사왔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대요. 절임통에 배추를 담그고 소금물을 부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배추가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보통은 서너 시간이면 배추가 고개를 숙이는데 이번엔 10시간이 지나도 마치 파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버티더랍니다. 박순덕님은 당황하셨죠. 내가 소금을 잘못 쟀나 싶어서 소금을 더 넣어봤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물 온도도 바꿔보고 배추를 뒤집어도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결국 억지로 양념을 해서 김치를 담갔는데 며칠 뒤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양념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기름칠한 프라이팬에 물을 부은 것처럼 튕겨내고 있더래요. 박순덕님은 30년 김치 담그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님들 반응이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대요. 사장님, 요즘 김치가 좀 예전 맛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바꾸신 거 있어요? 박순덕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또 다른 손님은 씹는 맛이 질기고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단골이신 할머니 한 분이 김치통을 들고 다시 오신 거예요. 순덕아, 미안한데 이거 먹고 속이 안 좋더라. 혹시 중국산 쓴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덕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세요. 그날 밤 박순덕님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30년 쌓은 신뢰가 배추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다음 날 새벽, 박순덕님은 남은 배추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평소엔 대충 봤던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거죠. 그런데 그제야 보이는 게 있더래요. 뿌리가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잘려 있었어요. 겉잎도 거의 없이 연두색 속잎만 드러나 있었고요. 배추를 손으로 안아보니 평소보다 훨씬 통통하고 둥근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박순덕님은 직감적으로 느끼셨죠. 바로 단골 상인분을 찾아가셨어요. 상인분도 난처한 표정으로 고백하시더래요. 순덕 씨 사실은요. 요즘 도매상에서 들어오는 배추 중에 출처가 애매한 게 많아요. 저도 모르고 섞여서 드렸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덕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대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한테 물어보다가 제 강견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배추 고를 때 딱 세 군데만 보라고 했죠. 뿌리, 겉잎, 그리고 모양.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절대 속지 않는다고요. 박순덕님은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제대로 된 배추로 김치를 담그니 절임 시간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양념도 속속들이 잘 배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치를 맛본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셨대요. 이거야, 이 맛이야. 순덕이네 김치 맛이 돌아왔네? 그 할머니 단골님도 다시 오셔서 순덕아, 이번 김치는 정말 최고야. 역시 내 솜씨는 어디 안 가더라 며 칭찬하셨답니다. 박순덕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순덕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배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배추의 숨겨진 비밀을 모르시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김치가 제대로 안 돼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세척 비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좋은 배추를 골라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추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시장에서 배추를 집어들고 딱 3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 군데만 슬쩍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먼저 배추를 집어 드셨죠? 그럼 바로 뒤집어 보세요. 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농부님들은 낫으로 배추를 수확하세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해요. 흙도 조금 묻어 있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배추가 진짜예요. 그런데 뿌리가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다면 이건 빨간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흙 묻은 식물을 수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추는 기계로 깔끔하게 잘라내야 해요. 그 흔적이 바로 매끈한 단면이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뿌리 굵기도 봐주세요. 우리 배추는 뿌리가 가늘어요. 엄지손가락 정도. 그런데 운송용 배추는 뿌리가 굵어요. 거의 손목만 하죠. 이것도 품종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겉잎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추 겉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짙은 초록색 잎이 두세 겹 붙어 있나요? 그럼 좋은 배추예요. 이 겉잎이 바로 배추를 지켜주는 갑옷이거든요. 겉잎을 살짝 들춰보세요. 속을 봐야 합니다. 속잎이 진한 노란색이면 합격이에요. 우리 배추는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서 노란색이 선명해요. 그런데 속잎이 연한 크림색이거나 하얗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겉잎이 거의 다 벗겨진 배추 보신 적 있죠? 연두색 속잎만 앙상하게 드러난 거요. 이런 배추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피하셔야 합니다. 왜 겉잎을 벗겼을까요? 무게를 줄여서 운송비를 아끼려는 거예요. 게다가 오래된 배추는 겉잎부터 시드니까 그걸 감추려고 벗기는 거죠. 세 번째는 배추 모양이에요. 배추를 옆에서 보세요. 우리 배추는 길쭉해요. 위로 쭉 뻗은 타원형이죠. 손으로 안아보면 길고 날씬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봐온 배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배추가 양배추처럼 통통하고 둥글다면, 옆으로 퍼진 느낌이라면 이건 운송용 품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둥근 배추는 트럭에 실을 때 공간을 덜 차지하거든요. 폭에 쌓아도 덜 눌리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입니다. 뿌리가 매끈하고 겉잎이 벗겨졌고 모양이 둥글다면 100% 의심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시장에서 절대 속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배추가 배추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아닙니다. 정말 다릅니다. 제가 박순덕님께 실제로 두 배추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배추와 가짜 배추를 나란히 놓고 절여봤죠. 진짜 배추는 4시간 만에 부드럽게 숨을 죽였어요. 가짜 배추는 10시간이 지나도 꼿꼿했습니다. 양념을 발랐을 때도 차이가 극명했죠. 진짜는 양념이 스르륵 스며들었고 가짜는 겉에서만 맴돌았어요. 박순덕 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이게 진짜 다른 식물이네요. 같은 배추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품종이에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배추는 수백 년간 김치를 위해 키워진 품종이에요. 소금물을 만나면 순순히 숨을 죽이고 양념을 만나면 깊이 받아들이도록 진화한 거죠. 반면 운송용 배추는 뭘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이에요. 배에 실려서 한 달 동안 흔들려도 멀쩡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질겨야겠죠? 단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세포벽이 두껍게 개량된 겁니다. 이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절이는 과정부터 고생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절여지지도 않죠. 양념을 해도 속으로 안 들어가요. 며칠 뒤 김치를 꺼내면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기이한 김치가 됩니다. 맛은요, 시원한 맛은 없고 질긴 식감만 남아요. 김치가 제대로 익지도 않아서 그냥 시큼해요. 우리가 아는 그 깊은 김치 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배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할머니들이 김장철이면 배추 고르러 새벽 시장에 나가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좋은 배추를 골라야 좋은 김치가 나온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배추를 골랐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깨끗하게 씻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쓰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추를 깨끗하게 씻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큰 대야만 있으면 돼요. 물을 가득 받으세요. 배추를 통째로 담그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시간이에요. 정확히 1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배추를 물속에 담그면 표면에 붙어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분 뒤에 물속에서 배추를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총 몇 번 해야 할까요? 4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배추 표면이 정말 깨끗해져요. 농약 걱정도 하실 텐데 이 방법으로 대부분 제거된다고 해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는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배추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어요. 깨끗한 물로 충분히 담갔다 헹구는 게 최고예요. 씻은 배추는 이제 절여야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금물 농도인데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물 10리터에 굵은 소금 1kg 정도면 적당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담글 때는 밑동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담그세요. 밑동이 제일 두껍잖아요? 거기에 소금물이 잘 새우며 들어야 골고루 절여집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절이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더 좋아요? 제대로 절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추 줄기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부드럽게 휘어지면 완성이에요. 뻣뻣하게 버티면 아직 덜 된 거고 뚝 하고 부러지면 너무 절여진 겁니다. 절인 배추는 깨끗한 물에 3번 헹궈주세요. 소금기를 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헹구면 배추의 감칠맛도 빠지니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헹군 다음엔 채반에 엎어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최소 서너 시간은 물을 빼야 나중에 양념이 잘 배어요. 양념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고춧가루는 꼭 국산으로 쓰세요. 멸치액젓하고 새우젓도 좋은 걸로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찹쌀풀을 넣으면 양념이 배추에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찹쌀풀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찹쌀 2큰술에 물 200ml 넣고 끓이세요. 식힌 다음 양념에 섞으면 끝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커요. 마늘하고 생강도 중요하죠. 다지지 말고 갈아서 넣으세요. 갈면 향이 더 잘 우러나요. 배도 갈아 넣으면 김치의 은은한 단맛이 살아납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는 장갑 끼고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배추잎 한 장 한 장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는 게 비결이에요. 밑동 부분은 두꺼우니까 양념을 좀 더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다 담근 김치는 산곤에서 하루 정도 익혔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으세요. 처음 하루는 뚜껑을 살짝 열어두면 발효가 잘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는 꼭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김치가 잘 익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틀에 한 번씩 국물 맛을 보세요. 처음엔 짜고 아린 맛이 나다가 점점 시원한 맛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유산균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혹시 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다 싶으면 온도를 낮춰주시고 천천히 익으면 온도를 살짝 올려주세요. 김치 냉장고는 보통 영하 1 돼서 영상 2도 사이가 딱 좋아요. 62세 박순덕 님도 이 방법 그대로 하셨어요. 시장에서 뿌리 확인하고 겉 뒷보고 모양 체크해서 진짜 국산 배추를 골라오셨죠. 집에 와서는 4번 씻고 4시간 절이고 정성스럽게 양념했어요. 그렇게 담근 김치는 절이는 과정부터 달랐대요. 소금물에 넣자마자 배추가 순순히 고개를 숙였고 양념을 버무리니 속속들이 스며들었답니다. 박순덕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김치맛 돌아왔다고 칭찬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100%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에밀리가 알려드린 배추 명탐정 되는 법 정말 간단하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해온 김장이 어느 순간부터 맛이 이상해진 이유, 바로 가짜 배추 때문이었습니다. 운송을 위해 개량된 배추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른 식물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들 수 없죠. 반대로 진짜 우리 배추는 수백 년간 김치를 위해 진화했어요. 소금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숨을 죽이고 양념을 만나면 깊이 받아들여서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로 변신합니다. 잘못된 배추로 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임 시간만 2배 걸려요. 양념은 속으로 안 들어가고 겉돌기만 하죠. 김치가 제대로 익지도 않고 그냥 시큼해져요. 질긴 식감에 씹기도 불편하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배추로 김장하면 모든 게 순조로워요. 절임도 잘 되고 양념도 잘 배고 발효도 제대로 되면서 깊은 맛이 살아나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해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일 시장 나가시거든 꼭 기억하세요. 배추 집어들면 제일 먼저 뒤집어서 뿌리 보는 겁니다. 매끈하면 내려놓으세요. 울퉁불퉁하고 흙 묻어 있으면 통과해요. 그 다음 겉잎 확인하세요. 짙은 초록색 겉잎 2-3겹 있고 속잎 진한 노란색이면 좋은 배추예요. 마지막으로 배추 모양 보세요. 길쭉한 타원형이 우리 배추입니다. 이 3가지만 체크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해요. 뿌리, 겉잎, 모양 이 3단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62세 박순덕 님도 이 방법으로 30년 명성을 지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우리 가족 식탁을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이에요. 자신감 가지고 이번 김장철 맞이하시길 닥터 에밀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협하는 의외의 생활 습관 5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75세 이경자님이 기억력 감퇴에서 완전히 벗어난 놀라운 비결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배추 고르기 비법, 지금 당장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 지켜나가요.